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 부정적인 그런 쪽으로 안타까움이나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지만 사실 평소에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부분이라. 뉴스에서만 접해서 좀 직접적으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떨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덜 해보는 것 같아요. 고립된 고립 그리고 새로운 시작. 다양한 외국인들이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인권 침해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돌아가면 박해를 받거나 인권 침해를 당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난민인데요. 2022년 기준 한국에는 11,539건의 난민 신청이 있었으며 매년 다양한 나라에서 난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2018년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왔을 당시 한국 사회는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 입국 반대 국민청원까지도 올라왔었는데요. 각종 가짜 뉴스가 난무했었습니다. 그렇게 난민은 막연한 두려움에 갇혀 한국 사회에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한국어 아니면 영어 아니면 접수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나 영어만으로만 난민 신청서를 접수한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를 대부분 당연히 하지 못하고 영어를 하지 못하는 분도 난민 신청서를 제대로 적을 수가 없으니까 어쩌면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잘못된 형태의 번역을 억지로 해서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심사하도록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고요. Si tu ne comprends pas l'anglais, tu vas pas remarquer ça. Mais Google Translate ne traduit pas à 100% tout ce que tu écris en français vers l'anglais. C'est toujours limite. Les gens qui comprennent l'anglais, qui améliorent. Mais si tu ne comprends pas l'anglais, vous le faites entrer comme ça avec des fautes comme ça. 기본적으로 통역인의 풀이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고 그 수준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가 잘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나라 언어를 대충 어느 정도로만 구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통역인으로 투입되어서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면 난민들은 자기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게 이야기하고 설명하지만 그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통역을 통해 전달되지 않는다면 전혀 오지 않기 때문에 난민 면접이나 법원에서의 난민 당사 신문 통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Mais oui, par rapport aux paroles, tu vois, quand l'interprète ne comprend pas ce que toi tu dis, lui il dit autre chose. Et à la fin, quand on va te sortir le résultat, tu vas être surpris. Je n'aime pas dire ça. Mais comme l'immigration écoute ce qu'elle interprète, il ne va pas accepter, il reste sur cette position que non, c'est ce que toi tu as dit. Or, c'est l'interprète qui ne comprend pas la langue que toi tu parles.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이민 정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잠깐 몇 가지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 한국에 잠시 단기 체류하고 결국은 돌려보내는 이런 정책만 있었을 뿐이거든요. 난민 신청이 아니면 다른 한국에서 뭔가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 적법한 방법이 없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가짜 난민이라든가 색출해내는 거에 초점이 많이 갖춰져 있어서 오히려 정부의 그런 시각 때문에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난민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난민 신청서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작성을 부탁했습니다. 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일반인들도 느낄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19살 함현욱이라고 합니다. 인천 토박이 24살 장경민이라고 합니다. 20살 박하늘입니다.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는 김양경입니다. 저는 처음에 적을 때는 간단하게만 적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이거를 계속 쓰다 보니까 정말 나라에 오기 위해서 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너무 영어랑 한국어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국어나 영어를 쓰지 않는 분들이 작성을 하셨을 때 번역을 하고 다시 본인의 언어로 쓴 다음에 그걸 번역해서 또 이렇게 써야 한다는 그 사실을 생각해 봤을 때 양도 많고 그래서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불편할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국적을 바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난민도 그에 못지않게 정말 자세한 사항들을 적어야 되고 어쩌면 정말 개인적이고 노출하고 싶지 않은 정보일 수도 있는 것들까지 적어야 그 한 나라의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구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난민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증거예요. 그런데
난민분들이 내가 난민인 것을 증거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한국에 가서 난민 신청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올 수 있는 난민들은 거의 없어요.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난민 심사를 할 때는 증거를 가지고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많이 미흡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기각당하거나 불인정당하는 경우가 많죠. 신청자는 따로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 절차를 거쳐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6개월 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런 대책은 없어요. 국가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오신 분들은 일을 해야지 또 돈을 마련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법으로 또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Et il faut préciser aussi une chose. Les supports du gouvernement coréen, c'est maintenant. Tu vois, nous, ça fait 12 ans que je vous ai dit, depuis que je suis resté en Corée. À l'époque où nous sommes venus, il n'y avait pas de support du gouvernement coréen pour les réfugiés. Mais il y a peut-être 5 ou 6 ans, ils ont instauré ce système-là. C'est pour les nouveaux. Quand tu viens en Corée, les 6 premiers mois, comme tu ne peux pas travailler, ils donnent un peu de l'argent pour survivre. Pour les nouveaux maintenant, qui reçoivent un peu d'argent pour survivre. Mais avant, il n'y en avait pas. Il faut préciser ce point-là. 잘 모를 뿐더러 또 지원해도 그걸 다 받을 수 있다는 그 보장이 없어요. 심사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 또 심사한다고 난민이면 다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가장 또 어려운 분들을 이제 선별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Il faut appliquer. Il faut faire une application. Il faut appliquer pour les demander. On ne donne pas à tout le monde directement. Donc on choisit. Si tu as de la chance, on t'accepte, tu vas commencer à recevoir. Si tu n'as pas de la chance, on va refuser et tu vas vivre comme ça à la merci de... Tu dois te débrouiller de toi-même par rapport à vivre ici en Corée. Si tu es accepté, on te donne. Si on refuse, tu restes comme ça, tu vis avec ton propre argent, soit les NGO qui peuvent t'aider là. 지금까지 제도적인 측면을 보았는데요. 과연 제도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난민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은 알지 못한 채 난민을 몰라서 낯설어서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L'indifférence, tu vois, les Coréens, quand ils savent que tu es réfugié, donc ça veut dire que tu es vaurien. Donc tu n'as même pas étudié, tu as fui ton pays par rapport à la famine. Donc ils ne pensent pas qu'il peut y avoir un réfugié normal. Dans la tête des Coréens, un réfugié, c'est un illettré. C'est quelqu'un qui ne mange pas bien dans son pays. Il est venu chercher l'argent ici en Corée. Et voilà une sorte de discrimination par rapport aux réfugiés ici en Corée. C'est ce que moi je pense. En fait, au début, l'image de Corée, c'était le travail, non? Les insultes du travail et les transports en commun. Tu vois, quand tu es assis, on est dans les métros, tu t'assois ici, à côté de toi, il n'y a personne qui va s'asseoir. Si il y a une place qui est vide, tu viens, tu t'assois, les gens qui étaient à côté de toi se lèvent. Donc, ils n'ont pas besoin d'être au même endroit entassés avec toi. Parce que tu es africain, tu es noir et ils ne peuvent pas s'asseoir à côté de toi. La même chose dans les métros, la même chose dans les bus. Donc, c'est un peu gênant, ça n'a pas de sens. 아직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폐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난민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진 않는데 제도가 지금 없고 이제 문화적인 이제 약간 개입이 좀 큰 상태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오게 된다면 아마 조금 사회적인 혼란이나 이런 부분을 좀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 교육, 뭐 주거 그리고 의식주 같은 부분에서는 무조건 보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난민의 문제는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또 다른 나라 사람을 또 이제 이해하는 그 과정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그거를 서로 오해하지 않도록 이 정부에서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좀 영상이나 이런 글들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그런 소개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En fait, les regards que je veux, c'est en fait un traitement avec respect.
tu vois. Quand vous traitez quelqu'un avec respect, ça donne quand même de la valeur. Les Coréens traitent un chien avec respect, mais un réfugié, c'est comme si ce n'est rien. Tu vois, ça c'est gênant. En fait, maintenant là, c'est le 21e siècle. Le monde, ce n'est plus un pays. Maintenant, le monde s'est ouvert. Ne pas voir réfugié comme un illettré, comme un bandit, comme un criminel, de les traiter à son titre. Il y a les étudiants, il y a les Noirs, les réfugiés qui ont étudié, qui ont peut-être les moyens, mais c'est la sécurité qui les a fait déplacer, de fuir leur pays pour un autre pays. Donc, c'est-à-dire, tout réfugié n'est pas un abruti, tout réfugié n'est pas un voleur, tout réfugié n'est pas quelqu'un qui n'a pas manqué à manger, mais ils cherchent seulement à se protéger. C'est pour cela qu'ils sont réfugiés. 2022년 기준 대한민국에는 매년 몇만 명의 난민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인정률은 0.01%에서 2%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들은 그저 살기 위해 본국을 떠났고 난민 협약국가라는 선택지 속에 대한민국이 있었을 뿐입니다. 난민을 한 가지 이미지로만 단정짓기에는 그들이 가진 이야기가 매우 다양합니다. 오늘은 난민으로서 그들을 조명했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모습 또한 조명되기를 바랍니다.